대전대학교 직접 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고 혹시라도 이름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전대학교를 안내할 수 있는 저희 홍보 동영상 5분 정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지만 아직은 꿈이라는 말에 설레는 20살. 당신은 20살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려서 하는 일 해보고 싶어요. 아름다움을 의미할 줄 알고 타인의 가장 큰 장점을 찾아내며 건강한 생각을 기록하는 우리들. 대전대학교 안에서 가슴 뛰는 20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혜의 도시라는 하나의 문화의 안에서 튼튼한 기본, 특별한 경험을 즐기는 우리. 여기 최초, 신, 새로운, 그리고 젊음이 있는 창작 행복한 인재의 수입니다. 대전대학교. 1980년 대전권 최초의 인간사학으로 출발한 순간부터 지역에서 원대한 꿈을 펼치기 위해 성장의 부대를 스스로 창조해온 대전대학교. 배움과 조화를 의미하는 회화 정치는 통속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 브랜드를 탄생시켰으며 건학부터 생명의 졸업에 꼬리를 두었기에 한의학 분야 최고의 특성화 역량을 불러 회화의료원의 세계 한강병원을 통해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와 한의학의 비전을 이끌어가고 있죠. 원래 꿈꾸는 자들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것. 그래서 역사는 깊어가는데 대학은 더 젊어지고 유연하며 스마트한 교육 혁신의 리더답게 산업 협력의 강자답게 글로벌 창의 인재들이 성장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으로 새롭고 놀라운 가치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먼저 깨우치고 앞서가기 위해 한국 최초로 설립한 리버럴 아직할리지. 성소평 인재 양성에 특화된 행복한 교육으로 더 넓은 자유, 더 깊은 사고를 길러주고 있죠. 리버럴 아치 교육은 인문 교양과 기초 학문의 연결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교육, 튼튼한 기본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신기술 인재를 위한 앞선 해법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죠. 여기에 생활과 학습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지속형 전교육 시스템, 도전하는 인재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차별화 교육 모델로 성공을 뒷받침하며 창의적인 CS 인재를 위해 밀어주고 끌어주는 대학. 기분 좋은 변화를 만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 세계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며 지역을 글로벌 시대의 중심으로 이끌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세계 시민으로 가는 법을 배우고 회화 정신으로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법을 익히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대학의 문화적 역량도 함께 키워가고 있죠. 지역과 대학의 힘을 합치면 어떤 에너지가 생길까 궁금하죠? 중국권 대표 산업협력 서도대학답게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을 축적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1200여 개의 가족회사는 취업과 창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답니다. 해화문화관과 30주년 기념관은 우리 대학의 철학과 문화가 빚은 건축물이죠. 인문학적 깊이와 색채가 깃든 이곳에서 호기심을 키우고 자유롭게 탐구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지 않아요?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산생과 협력, 그리고 소통,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합격,
세상의 기준보다 대학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응원해주는 대학. 대전 지역 최초의 순수 민간 사학이었던 처음의 그 열정만큼 우리는 지금 지역에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20살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스스로 부딪혀지지 자신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법을,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하는 지성을, 청춘에 투자하는 방법을 튼튼한 기본, 특별한 경험을, 우리는 배웁니다. 창의적 행복한 인재를 키우는 글로컬 영국사학. 우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대전대학교가 청춘의 꿈과 함께합니다. 대전대학교. 네, 조금 전까지 보신 게 이제 저희 대전대학교 홍보 동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굉장히 아름답죠. 실제로 캠퍼스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다양하게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의 명소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공부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회 자료에서도 HRC에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할 텐데, 물론 지금 세종에 살고 계셔서 세종에서부터 통학이 충분히 가능하신 거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대전 세종 지역 모든 학생들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기숙사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숙형 기숙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이따 안쪽에서 설명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전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오히려 한방병원으로 더 유명해서 한방병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는 총 3개의 한방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천안, 대전 한방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거리 형태는 대전역에서 가장 가까운 4년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역에서 거의 대부분 10분 이 형태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대전역과 복합터미널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파남역에서는 5분 정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대전 전역은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언제든 대전역이라든가 복합터미널, 그 다음에 지하철역 쪽으로 들어오신다면 쉽게 학교로 들어올 수 있으셔서 BRT 이용하셔가지고 학교를 접근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35분에서 40분 안에 학교를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은행나무 것도 되게 이쁘고 또 벚꽃나무도 굉장히 예뻐서 봄과 가을이 굉장히 예쁜 저희 학교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문이 저희가 3개예요. 저희가 동문을 쭉 타고 올라가면 지산 도서관이라고 해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VR 체험 공간이라든가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능 계열 생각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센터 체육관이 있는데요. 전국에 한 세대 다음으로 큰 체육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체육 쪽으로 진행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과학과는 서문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글로벌 문화 콘텐츠부터 컴퓨터, 정보통신, 문과대학 계열 형태들이 여기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 많으시죠? 한의학과. 그래서 한의학과를 필두로 해서 뒤쪽에 보여지는 저 건물이 저희 30주년 기념관입니다. 교양 수업과 저희 행정동원 형태들이 이루어져 있는 공간의 모습이고요. 건물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해화문화관이라고 해서 학생 식당, 보건진료소, 블랙박스로처럼 다양한 문화공간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아침 조식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 기초과학관과 공학관인데요. 보건의료과학대학과 디자인아트대학들이 편성되어서 이쪽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게 드래곤볼 운동장이고요. 실제적으로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동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HRC 신입생 전용 기숙사입니다. 총 2동 하트홀 한원율로 진행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HRC의 실제 세부적인 부분들 모습은요. 2018년에 완공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져 있는 기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1200석의 신입생을 위한 좌석을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 같은 경우는 원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기숙사를 배정을 해서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비교과 수업도 이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또는 필라테스 이런 부분들을 수업 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본인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수업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고요. 지금 보통 이제 잽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실제적인 화면 보면 뭐 저희가 틀면 많이 묻더라고요. 요즘 뭐 로블록스인가요? 그런 학생들 많이 하는 그런 게임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형태를 저희가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저희 기숙사에서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스터디 라운지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파트홀 하모니홀 같은 경우는 2인실, 4인실, 6인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화면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HRC 운영팀에서 주간과 야간 해당되는 운영팀에 그대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민원을 언제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안에 해당되는 식당과 그 다음에 세미나실, 그 다음에 편의점, 그 다음에 카페까지도 들어가져 있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여가 활동이라든가 취미 활동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카페 같은 경우는 앞에 정면이 통창으로 되어져 있어서 본인들이 공부하거나 쉬면서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저희 HRC 기숙사를 살펴보셨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세종에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신청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1학년 때 경험상 이렇게 대학교 기숙사로 한번 생활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저희가 보통 설명해 가면 뭐 힌트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대전대학교 외형적으로나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저희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 명소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가토 김사부 최근에 이제 끝나긴 했는데 낭만가토 김사부 2도 실제로 그 대학 캠퍼스 활동 그 수업 듣는 그 장면들이 전부 다 저희 학교에서 찍은 그런 부분이고요. 여신강림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캠퍼스가 거기가 전부 다 저희 학교에서 찍은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드나라고 해서 드라마 이드나는 앞으로 방영될 예정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서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차협찬단도 직접 오셔서 저희가 아까 맥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차협찬단 저희 학교로 와서 직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좋다 보니까 보통 체능 계열 지원하는 학생들 6점 문서 접수할 때 각 대학마다 다 가보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교 온다면 마지막 최우선순위는 저희 대학을 선택하는 그런 정도로 체능 계열에서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밤에 저렇게 개방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또 주변을 쭉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자, 대전대학교 이렇게 외관상으로만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내실도 굉장히 기해져 있는 대학이니까 저희가 다양한 국책사업에 대한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국책사업을 수주를 하면 국고 지원금 같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약 3,525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학생당 교육비를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 혜택도 다양합니다. 요즘 뭐 반값 등록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이니까 국립대학에 비해서는 등록금이 비쌉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학이 등록금이 비싸서 저 대학 잘 못 다니겠는데 선택 안 할 건데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 없어요. 왜냐하면 교내 장학금 111억, 교외 장학금 187억. 자, 이렇게 하니까요. 전년도에 1인당 평균적으로 받았던 장학금이 350만 원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어 있는 거고요.
자, 350만 원 평균 장학금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350만 원 받은 친구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친구도 많습니다. 저희 지금 홍보대사원 밑에 부스에서 지금 나와져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은 지금 한 학기에 1,500만 원, 1,700만 원 두 번째 학기 그런 식으로 해당되는 장학금을 오히려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1학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학년도 있지만 1학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성적 장학금들은 저렇게 기본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수능 준비를 조금 잘해서 수능이 우수하게 좀 나오는 친구들은 4년간 등록 금액을 면제하는 그런 장학금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학적으로 토익 700점 정도를 받게 되면 저희가 현금으로 아예 장학금을 제공을 합니다. 일부 대학들은 장학금을 등록금에서 감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감면액을 장학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금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현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시에 만약에 합격했다. 겨울방학이나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을 하시게 되면 입학하시고 바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본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해드리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 다양한 장학금을 통해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1,500만 원, 1,700만 원 수혜가 실제로는 현실에 가깝다. 그래서 하나 정도 장학금을 타는 개념이 아니라 장학금을 한 번 타는 학생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장학금을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여겨볼 장학금 몇 가지만 얘기 드릴까요? 요즘 사진 찍는 거 많이 좋아하시죠? 네, 사진 같은 거 찍어서 공모전에 참여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성적이 좀 안 나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적 향상 장학금이라고 해서 내가 성적이 1학년 때 너무 대학 생활을 즐기느라고 1학년 만약에 1학기 때 성적이 너무 안 나왔다. 그러면 성적 향상 장학금 신청을 해서 2학기 때 특정 장학금 성적을 올리게 되면 장학금을 또 부여를 하게 되는 그 다음에 요즘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화장품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그때 적립할까요? 물어보죠. 그런 것처럼 대학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 활동들이라든가 학교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 적립식으로 장학금을 계속 축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 학점 형태가 적립이 된다면 그걸 장학금으로 부여를 하는 그런 제도들. 그 다음에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 최소 10만 원, 거기에서부터 최대 50만 원이나 80만 원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제도의 형태로 학교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제일 관심 있어 하실 겁니다. 대전대학교가 도대체 어떤 과가 있고 유망한 과, 취업을 잘시키는 그런 과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는 앞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는 총 8개 단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리버럴 아츠 칼리지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한의과대학 이렇게 8개 단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학과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의과대학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겹붙여서 보건의료과학대학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이 해와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자율전공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있는 학과가 바로 이 해와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하는 단과대학입니다. 자, 모집을 단과대학으로 모집을 해요. 그냥 과별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과대학 122명을 한꺼번에 선발을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전공, 국어, 역사, 경제, 생명, PPE 전공,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하는 요 해당되는 7개 전공을 본인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2학년 때 나는 생명과학과 전공으로 전공을 잡고 싶어 그러면 생명과학과 전공 나는 국어국문학 전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국어국문학 전공 일부 학교는요 이 전공 인원을 딱 제한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해와 리버럴 아츠 칼리지 122명은 본인이 원할 때 122명이 전부 다 생명과학과를 원했다. 그러면 2학년 때 전원을 다 생명과학 전공으로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2024학년도 통합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전공을 100% 부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숙사 우선 선발이라고 하는데 아까 신입생들 원하면 기숙사 다 제공해준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와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이 칼리지 자체적으로 다른 기숙사가 또 배정을 또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 해당되는 같은 과 친구들을 같이 기숙사를 묶어서 같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해당되는 학과에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 해시태그로 되어 있는 거는 졸업 후 선배들이 취업해 있는 취업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문화 콘텐츠나 국어 공부 같은 경우는 방송 작가 쪽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연구원 쪽으로 또는 제약회사 쪽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해당되는 융합학과 같은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하고 싶어. 나는 21세기 생물학자가 조선시대 10만이로 태어나는 웹소설을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생물학자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생명과학 전공,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역사문학 전공, 그 다음에 해당되는 웹소설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야 되니까 국어 공부, 이런 거를 통틀어서 해당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배울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교과 과정들을 설계를 해서 그 설계 배운 과정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특히나 이제 1학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시책 자체가 융합교육이에요. 해당되는 학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과정들을 편성해서 배우게끔 하는 게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전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의 학교가 바로 해와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있는 이 단과대학이다. 자, 한꺼번에 선발을 하니까요. 교과 중점 전형에 82명을 한꺼번에 선발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입결이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입결이 낮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 이렇게 들어와서 7개의 전공 중에서 하나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복수 전공이 의무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건의료 계열 빼고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과들을 내가 자유롭게 복수 전공을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디지털 미래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만들어져 있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해당되는 시뮬레이션 형태라든가 해당되는 VR 체험 같은 이런 부분들 또는 코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요즘 스마트 모빌라이저 같은 그런 부분들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컴퓨터, 정보통신, AI,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컴퓨터 정보통신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보통신공학과 출신이거든요. 이회 졸업생인데 저기에 보면 첫 번째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제 동기가 지금 네이버에서 서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취업을 하고, 저는 홈페이지 만드는 쪽을 좀 잘해서 학교 홍보팀으로 입사를 한 다음에 입학팀에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정보보안 같은 경우는 안랩이나 왓챠 실제적으로 개발하면서 모듈 개발 같은 거. 혹시 뭐 질문 있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학부 같은 경우는 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에트리와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된 에트리 MOU 형태를 진행을 해서 미래 융합기술 특강이라든가 학생 인턴십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디지털 아트 대학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뭐 예능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학, 패션 디자인, 비즈니스, 그 다음에 뷰티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웹툰, 공연예술, 콘텐츠학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좀 관심 있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패션 디자인과 뷰티 디자인. 자, 이런 부분들은요. 앞쪽에 보시면 중등학교 교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사교직을 이수하거나 미용교직을 이수해서 우리가 특수 목적 학교 그런 쪽으로 해당 교사 활동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무신사, 뷰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차후 아르드로 취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커딩과 웹툰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 계열입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학과 계열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여지는 이런 자료 안에 해당되는 애니메이션, 텍스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수상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공연예술 콘텐츠학과 같은 경우는요, 직접 연기나 연극, 뮤지컬 같은 것들을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 직접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 제작에 대한 트랙도 별도로 만들어서 해당되는 직접 본인이 뛰어드는 것과 제작하는 두 가지 트랙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대표적인 학과를 군사학과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사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육군과 협력되어져 있는 군사학과를
전국에 7개 대학과 협약되어져 있는 군사학과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법학, 행정학과 여기를 저희가 해당되는 공무원 특유학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맞아 저희가 공무원 특별반 형태로 운영해서 아예 공무원 쪽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학생들 많이 인기 있는 사회복지학과나 아동교육 상담학과 그리고 대전대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사범계열인 중등특수교육과 이렇게 있는데 중등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서는 입결이 좀 낮아요. 사범계열이긴 한데 그래서 전년도에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6등급까지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범계열에서는 굉장히 입결이 낮은 상태로 들어오십니다. 자 여기가 또 좋은 점은 뭐냐면요. 복수 전공을 통해서 내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국어 공무원 장학을 전공한다거나 컴퓨터를 전공을 하면 그쪽으로도 선생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 방향성을 중등특수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형태로도 접근하시는 하나의 접근 포인트로 생각하는 학과로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군사학과 같은 경우는 육군과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육군 소위로 무조건 임명이 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4년 장학금과 학과 장학금을 별도로 받고 있고요.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저희가 민간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이 육사관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육사에서 배울 수 있는 또는 3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교과목을 전공한 장교를 만들고 싶다. 그게 기본적인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컴퓨터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상경 계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학과 아까 공무원 특별과정의 특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공무원만 준비하는 법학과가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로스쿨 합격자도 배출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역대학에서 부장판사를 배출한 유일한 대학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트 코스와 그 다음에 공무원 코스를 두 개를 다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영학과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밑에서 상담해 보니까 경영학과 벌써 한 상담이 5번 벌써 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자 막연하게 이제 회사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경영학과 선택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자 경영학과는요 일반적으로 이거 과 하나만 나와서는 취업이 안 돼요. 왜? 다른 과들이 뭐 정보통신이나 아니면 다른 학과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해서 원서 접수를 많이 하거든요. 취업할 때. 자 그러니까 오히려 경영학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과를 같이 복수 전공을 하거나 공부를 같이 해줘야 돼요. 들어와서. 자, 같이 공부해서 좋은 거. 경영학과는 회계학과랑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즘은 국제무역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종결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한 4년 뒤의 환경은 국제무역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비즈니스 영어라든가 비즈니스 일본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경영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다. 또는 물류통상학과 해당되는 물건 자체, 내가 만드는 생산품 자체를 어떤 식으로 유통을 시킬 건지 어떤 식으로 판로를 개척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산업광고심리학과. 자, 산업광고심리학과는요. 저희가 전문 상담교사, 학교에 위켄센터라고 위클래스라고 거기에 있는 상담교사까지도 진행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전문 상담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산업광고심리학과다. 여기에 뭐를 같이 배우냐면요. 마케팅 심리학, 광고 심리학을 같이 배워요. 그래서 아까 경영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고 경영대학이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서로 같이 공부해 주면 굉장히 시너지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들어와서 복수 전공이라든가 부전공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요. 무조건 과를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졸업할 때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2개, 3개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수 전공과 부전공이라는 제도고요. 내가 그 수업을 다 듣기 싫어. 나는 딱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그러면 해당되는 그 학과에 필요한 교과 과정만 들어줘도 괜찮아요. 최소한 그 정도만 들어줘도 좋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까 경찰학과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은 산업광고 심리학과에 범죄 심리를 같이 준비해주면 프로파일러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남학생들은 하나도 없는데 요즘 여학생들 공과대학 잘 안 가려고 해요. 아 여기 남자들 가고 막 기계 다루고 컴퓨터 잘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내근지 공과대학 학생들이 많아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 레벨로 형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적권대를 잘 받고 있는 형태들이 여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건축공학과서부터 시작해서 토목, 가장 기본적인 분과대학이고요. 컴퓨터, 소방방재, 반도체공학과. 컴퓨터나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도 굉장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당되는 특히나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등특수교사, 중등학교 교사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학교의 정보화 선생님들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방관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소방 엔지니어라고 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나서 끄고 화재 진압하고 정리하는 걸 소방관들이 하면 불이 왜 났는지 또는 불 나기 전에 우리가 소방시설 쉽게 된 거는 여기 위에 보면 감지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소방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소방 이런 엔지니어가 바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하는 건데요. 연봉액이 기본적으로 4천에서 5천서부터 시작합니다. 연봉액 자체가. 그래서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요. 입결은 굉장히 낮은데 졸업 후에 연봉액은 굉장히 높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는 DSC 공유대학이라고 해서 교육부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지역역시 플랫폼 이런 형태에서 24개 대학이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수업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프로그램들을 공유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혁신인재 지원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한 학기에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제가 아까 1,500만 원, 1,700만 원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참여를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장학금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수지 같은 것들을 발급받으면 해당되는 여러 개의 교과과정들을 같이 편성을 해서 배워줍니다. 대전대학교에 있는 교과과정, 촌대에 있는 교과과정 이런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졸업 후에 내가 해당되는 기업에 원하는 형태의 커리큘럼을 완성을 했다 그러면 기업의 취업까지 말씀을 해주는 그게 바로 DSC 공유대학 사업이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54건, 작년에 54건에 대한 공모전에 수상을 한 친구예요.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전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전국의 취업률 5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컴퓨터공학과 조건에서 취업률 5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중에 하나인 보건의료과학대학.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 응급구조학과.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건계열이라고 부르는 학과고요. 그 다음에 식품영양과, 그 다음에 체능계열, 아까 맥센터 보여드렸었잖아요. 체능계열의 생활체육과 건강운동관리학과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요. 보건의료경영학과, 그 다음에 화장품학과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화장품학과는 약간 화학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화장품공학이랑 화장품학 자체가 해당되는 뭐 재료를 배합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은 화학과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서 순수하게 화학과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도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고요. 자, 간호물리 임상 응급구조는 사실은 뭐 지원율이 뭐 너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10대 1 이상 기본적으로 되고 성적권대도 굉장히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서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교직이수가 되는 간호학과. 그래서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간호학 거의 대부분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선택하려면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직이수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도 학교의 영양교사 선생님 또는 기업의 영양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빅5 병원에 실습을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3개의 한방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과 양방 모두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보건계열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희 대전대학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을 해주시기 좋은 게 저희 대전대학교 교문 바로 앞에 2026년에 대전 시립병원이 완공이 돼요. 네, 대전에 이제 시립병원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대전 시립병원이 이제 최초로 완공이 된다. 그게 교문 바로 앞이니까 거의 한 100m도 안 돼요. 실제 거리 자체가.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올해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보건계열에 입학을 하면 24, 25, 26 실제로 3학년
실습을 나갈 때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시립병원에 실습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시립병원에 실습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취업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볼 때 얘기할 수 있는 내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저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을 해서 시립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거쳤고 저는 이 시립병원에서 제 간호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시립병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 시립병원이 만들어지면요 저희 대전대학교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학과나 보건계열을 잘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MOU 협약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인턴이나 실습 과정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보건계열은 사실상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한의과대학이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3개의 한방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대, 무료 한방진료를 통해서 재학생들한테도 한방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과들을 이제 쭉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여기 온 자리는 그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대전대학교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자, 그래서 지금 3학년 학부형님, 3학년이시죠? 예, 3학년 학부형님도 계시고, 학부형님 제가 이따 별도로 또 다시 상담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자, 대학 제도는요, 보통 사전 예고제라고 해가지고, 1년 전에 내년에 어떻게 선발을 하는 예고를 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내후년도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내후년도 입시인데, 자, 내후년도 입시가 대학은 올해 이렇게 망했으니까 내후년도에 새롭게 고쳐야지 뭘 고쳐야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대학은 가급적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들 많이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학년들도 지금에 있는 제도를 기본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그때 가서도 충분히 똑같은 내용들을 들어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저희 대전대학교는 교차 지원과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문과 계열에 공부를 했어도 자연 계열을 지원할 수 있고요. 자연 계열에 공부를 했어도 문과 계열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 가능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보통 수시는 우리가 6장의 원서를 씁니다. 그런데 조건만 맞다면 6장의 원서를 다 쓸 수도 있어요. 대전대학교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장까지 쓴 친구도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간호학과. 그런데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합격을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이긴 하고요. 보편적으로는 보건계열은 한 2장 이상을 써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저렇게 편성되어 있는 학과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해 주실 거는 교과 면접, 교과 중점, 지원 인재. 이 3개 전형을 좀 눈여겨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종합 전형도 운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운영하는데 해와 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보건계열만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한이 있다. 그 다음 실기고사 아까 있었죠? 실기고사 위주 전형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요, 학생부 교과 성적과 출결 사항, 그 다음에 정량평가 형태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 면접, 교과 중점, 지역 인재를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네. 자, 저희가 면접고사가 있는 특이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면접고사를 계속 저희가 좀 많은 숫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교과 면접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입결이 내가 학생부 성적이 조금 부담스러워, 조금 성적이 조금 못 미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교과 면접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교과 면접 전형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교과 중점보다 성적이 1등급에서 1.5등급 정도 낮아요. 입결. 자, 입결이 낮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성적을 우리가 이미 성적표가 나오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면접을 A등급 맞을 수 있는 노하우들이 많아요. 그 A등급 맞을 수 있는 노하우를 잘만 활용을 하면 면접 성적을 0.8에서 0.6등급 정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입결 성적 차이가 얼마까지 차이가 나냐면 2.5등급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과 성적에 비해서. 자, 그리고 저희 대전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한의대하고 군사학과는 있어요. 한의과는 워낙 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한의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군사학과 같은 경우 제가 아까 협약대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육군에서 장교로 선발할 때는 무조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돼. 그게 기본 조건이 있기 때문에 2개 학과, 한의대와 군사학과만 최저학력 기준을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면접 전형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요. 자, 면접 전형이 종합 전형 면접이 아닙니다. 일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두 가지 물어봐요. 첫 번째 지원 동기랑 진로 학업 계획 이거 하나 물어보고요. 두 번째 기본 소양 문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지원 동기 진로 학업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자, 간호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학생들 3명을 앉혀놓고 면접을 봐요. 자,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지원해 주셨는데 A 학생은 저희 학교에 대한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앉아서 그걸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간호학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했고요.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나와서 간호사를 취득을 하고 대전에 있는 한방병원에 취업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할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 그 과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요. 한 100명 중에 70명은 지금 얘기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그 정도만 얘기하고 다 끝나요. 실제로. 자, 그렇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지원 문제가. 지금까지 내용은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간호사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 간호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나 코로나 사태 때 보건 인력에 대한 그런 헌신적인 노력을 보고 진짜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간호사가 되는 게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했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창시 활동들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라는 걸로 고등학교 과정들을 녹여내 주시는 거예요. 앞에 얘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26년도에 대전 시립병원에 연구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보건계열은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입시에 상담하러 가서 그런 부분이 좋은데 26년에 대전 대학교 바로 앞에 시립병원이 완공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한방병원도 있어서 한방병원에 취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대전 시립병원에 3학년대 실습을 나가서 4학년 졸업 후에 거기에서부터 첫 직장을 시립병원에 간호사가 되는 게 제 목표고 희망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로 얘기해주면 아, 이 친구는 대전대학교 간호학과에 진짜 오고 싶어하는 친구구나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나 진로 학업 계획을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기본 소양 문제예요. 자, 기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냐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요. 자, 면접 전형 지원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거 물어볼지 모르니까. 자,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게 되면 이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 나 면접에서 내 점수를 깎아먹는 거 아닐까? 그래서 걱정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전년도 나온 문제인데요. MBTI, MZ세대를 통해서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MBTI의 성격 유형을 판단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거를 문제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거 뭐 MBTI는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시험 보러 가서 이런 문제를 갑자기 물어본다 그러면 진짜 긴장해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오픈이 됩니다. 자, 대전대학교는 면접고사 문제를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요. 자, 한의대는 예외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전에 오픈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학교 홈페이지 접속해서 문제 오픈된 거 보고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돼요. MBTI 성격 분석의 문제점. 그러면 담임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MBTI는 뭐고 이거의 장점은 뭐고 문제점은 뭐다 이미 다른 사람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와서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감소 효과는 상승 효과는 이런 것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희가 한 5년째 계속해서 면접 문제를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고사 보러 오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면접 문제 한번 보고 왔어요?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면접 문제가 어떤 건지 보지도 않고 그냥 면접을 봐요. 실제로. 자, 그런 친구들이 면접고사 할 때 밑에 성적을 깔아주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일주일 전에 이렇게 면접고사 문제를 찾아서 오고 지원 동기 명확하고 이런 친구들보다 A 등급을 받으시는 친구들. 그래서 면접고사에서 0.8, 0.6 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면접에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입결에서 조금 더 좋은 학과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면접 봐서 막 식은땀 막 흘리고 막 버벅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면접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교과 중점적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학생부 100%. 왜? 모집 인원을 제일 많이 뽑아요. 교과 중점적인이. 그래서 교과 중점적이나 지역 인재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다. 제가 지역 인재는 자꾸 얘기를 안 드려요. 우리 세종도 지역 인재가 해당이 되는데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너무 작아요. 모집 인원이 작아서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인재는 좀 예외적으로 놓고 쳐다보시는 게 좋고요. 한의대를 생각하시는 학부형님이시라면 지역 인재는 무조건 내셔야 돼요. 거꾸로 지역 인재는. 자, 지역 인재는 이렇게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각각의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군사학과는 이렇게 4가지 전형을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육군에서 꼭 이거를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군사학과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만 충족하면 올해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는 조금은 아마 성적이 올라가고 내후년도도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의 면접은 좀 틀려요.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를 공부하고 내가 수행한 거를 위주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면접점에 정확하게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전형은요, 보통 보건계열을 쓴다거나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쓰는 그런 형태가 보통 종합전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원서 접수 6장을 하는데 내가 종합전형을 1학년, 2학년, 3학년 전공 희망이 만약에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 그러면 절대 종합전형 쓰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종합전형은 보건계열과 상위권의 유망한 학과를 종합전형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날고 기는 학생부가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생부에 삼각형이나 물음표가 조금 나와 있고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를 조금 종합전형을 좀 풍성하게 안 써주셨어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절대 종합전형 가시고 그러면 무조건 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면접전형에 면접전형에 가서 나 고등학교 때 이과를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전형으로 가시는 거예요. 종합전형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종합전형을 쓰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종합전형은 최소로 잡는 게 좋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실기고사 학과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실기고사 100%로 선발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올해 연도는 대략 90%, 88%에서 90% 실기고사로 선발을 하고요. 내년서부터는 실기고사 100%로 선발할 겁니다. 그래서 실기고사 과정을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군사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한 과목 포함해가지고 3개 등급, 15등급, 그러니까 5등급 정도 맞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예과 같은 경우는 2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 면접, 교과 중점, 용어청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2과목에 한국사까지 포함을 했을 때 3개 합 5등급, 그 다음에 지역인재하고 해외인재 종합전형은 좀 낮아요. 3개 영역 합 6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사실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도에 똑같을 거고요. 여기에 하나만 추가가 될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4등급 이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 간혹 가다가 과목 하나를 아예 못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잘 가가지고 들어오는 친구가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그 부분이 좀 제한이 된다. 국어, 영어, 수학이 전부 다 4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는 한국사가 포함되는데 내년도에는 한국사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적이 형성이 됩니다. 자, 저희 대전대학교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료 받으셨는데, 자료 첫 장 넘기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 나와요. 전년도 입시 결과의 분홍색 부분, 자, 여기에 있는 성적에 해당이 되면 올해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80% 컷이었거든요. 자, 올해 수험생이 2만 명 정도 줄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수시 원서 12만 장이 없어진 거예요. 작년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지원율도 떨어질 거고요. 입결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홍색이 작년에 80% 컷이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40%에서 60% 정도 컷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초 합격이나 1차 추합 정도 합격의 성적권대가 아마 요 성적권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더 좋은 이 소식은 자, 여기 있는 분홍색이 평균 성적이 아니에요. 대전대학교는 추출 성적을 반영합니다. 저희는 해당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목 중에서 잘 본 거 2과목만 추출을 해요. 예, 어떤 식으로 추출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자, 국어라고 하면 뭐 국어생활, 작문, 문화 뭐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배운 성적들이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는데 저희는 잘 본 것만 반영합니다. 국어에서 잘 본 것만 2개 학기, 영어에서 2개 학기, 수학에서 2개 학기, 사회나 과학에서 사회 2개를 잘했으면 사회를 2개, 또는 과학 2개를 잘했으면 과학 2개, 또는 하나씩 잘했으면 하나씩. 자, 이렇게 선택해서 반영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균 성적보다 성적이 좋아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분홍색 성적은 이렇게 추출한 성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균 성적에서 1등급에서 0.8등급 정도 빼면 추출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 성적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4등급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대전대학교 추출 성적은 4.4등급이나 4.6등급 정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전과목 반영이에요. 좀 틀려요, 방식이. 자, 교과 성적 반영하는 교과 중점 전형은 이렇게 반영하고요. 저희가 교과 면접 전형 아까 얘기했었죠. 지역 인재 전형도. 자, 요거는 6과목만 반영해요. 오히려 더 쉬워졌죠. 반영하는 숫자도 작아졌고, 그리고 진로 선택 배우시죠? 진로 선택을 가산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진로 선택을 A등급 맞으면 9점 가산, B등급 7점, C등급은 5점. 그래서 진로 선택을 2과목 평균을 내가지고 가산점을 부여를 한다. 자, 저 9점 정도가 얼마 되냐면요. 학생부 등급의 1등급 정도에 해당돼요. 네, 학생부. 자, 그러면 실제로 면접 전형은 누구한테 유리하냐? 재학생, 그 다음에 재수생. 거기까지 유리하는. 왜? 진로 선택을 거기까지는 이렇게 등급으로 표시가 되니까. 나머지는 실제로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산점 자체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6개 과목을 추측하기 때문에 더 쉽게 선택되고 더 성적 변화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의대랑 특성화고등학교는 예체능과 진로 선택을 제외한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한 번만 미스를 해도 사실은 요즘은 의학계열은 힘들다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져 있다. 교과 중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1.16 그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수단이 높은 거 2등급마저도 간단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면접 전형 잠깐 계속 언급하죠. 면접 전형. 예, 왜 그러냐면 입시 결과를 딱 봐도 알아요. 자, 교과 면접과 교과 중점 1등급 이상 차이가 나요. 실제로 똑같은 학과라 하더라도 교과 중점이 잘하고 교과 면접이 조금 성적 건대가 뒤에 최종 합격자가 좀 성적 건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영대학, 공과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물론 특이한 과들도 있어요. 약간 특이한 과들도. 자,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 보건과 한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자, 간호학과 같은 경우 보면요. 자, 1등급 후반서부터 2등급 후반대까지 교과 중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등급 초반서부터 3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추출 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학과는 평균 성적 대략 한 3.6, 3.7 정도 되면 한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면접 전형으로 파고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호, 물리, 임상, 응급구조 순으로 성적 관계가 쭉 내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3학년 때까지 준비했는데 성적권대가 아무래도 3등급이 안 하고 4등급만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낮춰야죠. 눈을 낮춰서 물리, 임상, 응급구조 쪽으로 눈을 낮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의대는 최소한 1.3 정도는 맞아주셔야 면접 전형으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다. 한의대 지역인재는 1.3까지는 들어와 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주요사항 제일 끝에 저희 QR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입시 상담 이런 쪽으로 들어오셔서 할 수 있고요. 지금 뭐 1학년들은 앞으로 뭐 재월교로 아마 2년 더 보급된다 실제로 매년 저희가 와서 설명회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원서 접수 이제 앞두신 분들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 같은 거 또는 직접 전화 주셔가지고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면접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한번 더 진행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 4분 남았는데요. 개별적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